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른 표현마저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더위 쉼터들이 하나둘 운영을 재개하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취약계층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오는 8월 2단 경계주의를 앞두고 2단의 실체와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국회엔 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칫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른 표현마저 규제 대상이 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온라인상의 혐오와 차별 표현,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관련 피해가 확산하면서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선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법안에는 혐오, 비방, 차별 표현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혐오 내지 차별 표현,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등의 정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또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이나 혐오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표현을 혐오나 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제2의 차별금지법이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보호하는 대상에 동성 성행위나 성별 선택 행위 등 특정 행위가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아니 사실 말하고 개인의 신념을 표현했는데 정신적 고통 받았다. 혐오 표현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성행이나 성별 전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표현과 신념 표현도 고통 주면 혐오 표현이다. 이래 되니 어떻게 되는가? 이어진 토론에선 이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심도 있는 탐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복음법률가회는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이번 개정안의 위헌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국교회와 국민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실을 알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문제점 제기하고 막아야 되겠죠.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7월이면 장마에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에선 올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더위 속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더위 쉼터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무료급식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어르신들은 조용히 책을 보거나 단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평소 무료급식소로 이용되는 이곳은 여름철이면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해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여름 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많이 나오고 팬이 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면은 여러 가지로 좋고 여름에는 일찍 문을 열어가지고 또 쉬게도 해주고 또 밥도 주고 또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을 자주 해줍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간식도 제공됩니다. 음성 확인서 체크하고 또 우리가 또 인도를 해서 서울역에 가서 빨리 백신 주사를 맞으라 이래 유도를 하고 와서 쉬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에어컨 켜고. 올여름 불볕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운영을 제한했던 다중이용 시설들이 일찌감치 쉼터 운영을 재개하며 본격적인 폭염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들도 지난해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복지관을 다시 개방하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곳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경로당도 문을 열고 복지관도 문을 열 계획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이제 백신 맞는 어르신에 한해서 이제 방문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폭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쪽방촌 주민 전용 무더위 쉼터 13개소와 야외 무더위 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더위 쉼터 11개소를 24시간 개방합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만큼 시설마다 방역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오는 8월 2단 경계주의를 앞두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단들의 실체를 알리고 한국교회가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총회 내 2단 상담사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10년 제95차 총회에서 매년 8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교회 성도들이 해당 주일을 통해 이단의 정체와 교리, 사상 등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존 2단 단체를 비롯해 신흥 2단들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대책위는 7월 중순쯤 관련 교재와 자료를 만들어 교단 내 전국 교회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회를 통해서 지교회에 좋은 자료들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집, 때로는 자료집, 또 때로는 포스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총회가 만들어서 특별히 총회 2단 대책위원회 상담소장님과 같이 연구를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좋은 자료를 공유해서 만들어서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총회 2단 사이비 문제상담소 최태영 소장은 이단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이라 정의하며 교주가 만든 구원론으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만 있다는 것. 마치 구원 거리가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한 듯이 다른 데서 막 찾아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덧붙이면은 그럼 결국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해버리는 것이 되죠. 세미나에선 최근 우리나라에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를 집중 분석하고 국내 이단들의 발생 원인과 이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단들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와 저급여 실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가족 파괴, 비윤리적인 전도 방법 등을 지적했습니다. 세미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유익하고 또 저희들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쌓일 수 있도록 좀 오랫동안 강사를 양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2단 대책위는 7월 12일부터 이틀간 총회에서 2단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며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한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구티비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진행 중인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혈액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고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구티비 임직원들은 헌혈에 적극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어려운 가운데 구티비의 동참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혈운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 증서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는 데 기부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안면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체적 불편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안면장애인들이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집 대상자는 구순 9개월이나 신경 섬유종 등 안면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안면장애인이며 선정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합니다.
기독교 단체 희년 함께가 오는 7월 3일 교회 주거 문제를 고민하다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교회 차원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강사로는 청년 주거 공동체를 운영하는 성공회 김홍일 신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지원센터 대표 김형국 목사 등이 참석해 주거 나눔운동 사례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대리인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은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28일과 29일 등록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양승조, 최문순 등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를 하루 앞두고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고리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주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방역이 확보된 국가끼리 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 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의 첫 사례로 사이판이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여행객은 격리 기간 없이 사이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 증명서와 접종 스티커를 7월 1일부터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자증명서의 경우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됩니다. 또 해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증명서도 12개 언어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을 지지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에 참여 중인이라니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란의 에너지, 은행, 보안 분야 등의 제재 해제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서방 국가들과 모든 분야에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러시아, 중국 등 5개국과 만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서부 지역 최고기온이 49.5도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에서만 최소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캐나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한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그리스 국립미술관에서 도난당했다가 약 10년 만에 경찰에 회수됐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2012년 1월 9일 아테네에 있는 국립미술관에서 도난된 피카소의 1939년작 유화 여인의 머리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품 상태와 용의자 체포 여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작품을 발견한 곳에서 그리스 국적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네포난의 교회 진은희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개발 국가에 학교를 짓는 기독 NGO 드림스 드림이 최근 전 세계에 학교 100개를 짓기 위한 후원금 모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드림스 드림은 후원금 전액을 학교 집계만 사용하고 그 외 운영비는 구성원의 재능 기부로 조달하고 있는데요. 임채종 대표는 2045년까지 100개의 학교를 짓기 위한 모금 목표 기간을 24년이나 단축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뮤지컬 세례요한이 7월 17일부터 북촌 나래홀에서 공연을 재개합니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유명한 기독교 스토리텔링 작가인 진 에드워드 목사의 사무실의 죄수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가요? 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연은 9월 25일까지 열리며 백신 접종서를 보여주면 관람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림예고 3학년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리비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알 수 없기에 그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네. 앨범 리빙투데이의 타이틀곡 오늘의 삶 속에서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 경쾌한 멜로디와 진솔한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는 모두 리더 김다솔 양이 만들었는데요. 김 양은 청소년 사역팀이라는 특성이 고등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이 돼 종종 연락이 온다고 전했습니다. 팀명 리비너스는 주님 안에 살다 리브인 지저스에서 따왔으며 2년 전 크리스천 친구들과의 교내 큐티 모임을 통해 팀을 결성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굿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평등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또다시 논란입니다. 온라인상의 차별과 혐오 표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차별이고 혐오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개인의 신념과 가치 표현, 언론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치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